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는 탐색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맹목적인 탐색에서 DFS와 BFS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험적인 탐색 중에서 Informed Search라고 하는 어느 정도 지식을 이용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Greedy Search, 탐욕적인 탐색과 A-star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식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무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에 비해서 성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단점은 이 정보가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보면 오버헤드가 좀 더 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스템, 스루풋 자체에서 성능을 에버리지 측면에서 높일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각자의 전공이라던가 인공지능 에어리어의 분야에서 본인이 활용하고 싶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더라도 그 문제에 좀 더 적합한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과연 이 많은 수많은 탐색 알고리즘 혹은 기본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게 과연 내 문제에 최적일까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으로도 구현을 해보고 이 알고리즘으로도 구현을 해봐서 오버헤드는 얼마나 되고 딜레이는 얼마나 되고 스루풋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로컬 혹은 글로벌하게 다 측정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탐색 알고리즘이 좀 더 유용할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직관적인 예감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되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구현을 통해서 뭐 파이썬 랭귀지든 어떤 랭귀지든 구현을 통해서 접목해보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공학적인 measurement performance 팩터를 비교해보는 이런 어프로치가 좀 더 구체화된 응용 인공지능에서의 어떤 특정 서비스나 어떤 그 프로덕트에서의 구현의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경험적인 즉 탐욕이나 A-star 알고리즘 이런 지식을 이용하는 경험적인 탐색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문제에 어떤 정보나 지식을 사용할 때 그거를 경험적 탐색 방법, heuristic search method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걸 다른 말로는 사실 휴리스틱 탐색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휴리스틱은 사실 옵티멀의 반대인데요. 최적의 답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요 문제는 요런 정보를 이용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정말 최적의 옵티멀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휴리스틱 search method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사용되는 정보를 휴리스틱 정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을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A-star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왜 맹목적인 탐색에서 균일 비용 탐색이라던가 경험적인 탐색에서 탐욕적인 선택은 바로 살펴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신 것이고 스스로 먼저 생각해 봤기 때문에 정말 잘한 것입니다. 사실 A-star 알고리즘은 균일 비용 탐색과 탐욕적인 탐색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시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A-star 알고리즘을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간단히 균일 비용 탐색이라 함은 네트워크 플로우가 있을 때 노드와 노드 사이에 간선, 즉 엣지에 이제 가중치가 주어지게 되고 당장 그 가중치가 작은 쪽으로 계속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탐욕적인 방법은 출발지와 목적지까지 대략 고려를 해서 그 목적지까지의 대략적인 거리가 짧아 보이는 쪽으로 탐욕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가는 게 greedy search 방식이고요. A-star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런 local information, 즉
엣지의 간선의 값이 작은 것 플러스 출발지에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 목적지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러프한 값이 뭐 디스턴스를 정말로 재보든 아니면 relative location 개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든 아니면 GPS가 있다고 제가 풀고 있는 문제에서 가정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absolute distance를 계산을 하든 그런 출발지에서 궁극적인 목적지까지의 러프한 거리를 고려하는 이런 탐욕적인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게 A-스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스타 탐색은 출발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와 이게 결국에 균일 비용 알고리즘이겠죠. 특정 지점으로부터 목적지까지 추정. 그쵸? 요게 결국에 greedy search 알고리즘이 되는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요 합이 작은 것을 즉 로컬과 글로벌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게 최적 즉 작은 값인 것부터 그 네이버를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추정값은 실제 거리보다 작게 잡아서 탐색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optimistic or admissible 즉 낙관적 혹은 허용적 추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플로우가 있고요. 이 네트워크 플로우에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간선의 엣지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 지점이 있고요. 각각의 노드에서 목적지까지는 앞으로 대략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추정값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상단에 있는 게 결국에 균일 비용 방식이고 요 밑에 있는 것만 고려하는 게 greedy search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가지고 A-스타 탐색 알고리즘이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을 통해서 X라고 하는 출발지에서 Y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하나, 둘, 셋, 넷, 5번의 탐색을 통해서 5번의 엣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의 단계는 구현 측면에서 본다면 9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X에서 A까지 50이 있었죠. 그런데 A에서 목적지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는 8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스타 알고리즘에서는 50 더하기 800. 그래서 X 입장에서는 A까지 850이라고 하는 비용을 들면서 탐색을 해서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A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B 혹은 F인데요. 일단 A-스타 알고리즘에서 B로 갈 때 드는 비용은 같은 원리로 900이고 F까지는 95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F에서 G에서 J까지는 950과 890이 되고 G에서 갈 수 있는 곳은 H와 K가 되는데 K는 970 그리고 K에서 I하고 Y가 있는데 K에서 I는 1570 Y는 15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서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탐색을 해 가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작동을 하는지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탐색을 안 했기 때문에 오픈 리스트에는 X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탐색 완료된 곳은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클로즈 리스트에는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 A라고 하는 곳을 갈 때는 850이라고 하는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900. F로 갈 때는 이제 950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B를 갔었다라고 한다면 B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는 C하고 G로 갈 수 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과연 3단계에서 오픈 리스트에는 B하고 F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닫힌 목록에는 X와 A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갔었지만 B에는 결국에 Y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B는 클로즈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B가 아닌 F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원리로 계산을 했을 때 G하고 J가 있을 수 있는데 F는 이미 탐색을 했기 때문에 클로즈 리스트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J하고 G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G가 계산될 수 있는 방법은 950과 970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950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J라고 하는 곳은 또 의미가 없는 게 목적지라고 하는 Y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J는 클로즈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제서야 G라고 하는 리스트 처음에 G라고 하는 노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G에서 H하고 K가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탐색 완료했기 때문에 G는 클로즈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K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들어가게 되고 탐색 후에요. 클로즈 리스트로 그 다음에 Y를 드디어 같은 원리로 비용 검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미 탐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클로즈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오픈 리스트는 나머지 C, H, I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개인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를 쓰시고 네트워크 플로우와 그 다음에 추정값을만 고려하는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에서 고려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 플로우 두 개를 그리시고 그거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A-스타 트리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꼭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를 스스로 먼저 그려보시고 제가 한 거를 동시에 비교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내가 어떤 단계의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스스로 하실 때에는 각각의 엣지 간선 데이터 값에다가 추정치 값을 더해가면서 최종적으로 A-스타 알고리즘의 값을 고려해서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 괄호 안에 값을 집어넣잖아요. 이 부분이 내가 계산한 것과 제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답이 맞는지를 개인 노트에다가 충분히 연습하시고 비교를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제가 개인 노트에 쓰세요 라고 한 부분은 어차피 개인 노트에 써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찍어 놓으면 본인이 주기적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 또 개인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에다 붙여 넣으면 나중에 과제 제가 검사할 때 이 학생분이 이 날짜에 이렇게 스스로 개인 노트에 공부를 하셨구나 이런 걸 제가 체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도 측면과 잘 따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제가 트래킹 할 때 참고할 테니까요. 스스로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개인 노트에 오늘 날짜를 쓰시면서 가능하면 제가 말하는 부분은 꼭 개인 노트에 필기 하시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영상 잠시 멈추시고 욕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내가 써야지 라고 하면서 쓰시고 노트에 쓰신 김에 스마트폰에도 찍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에 찍어 놓으신 김에 이메일로 전송하셔서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다도 이렇게 붙여놔 주시면 저한테 과제 제출 시에도 좋고 저랑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인공지능 개론에 대해서 자기만의 개인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80장, 100장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자기가 뭐 면접 준비를 할 때라던가 아니면 석사 진학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방학 동안에 인턴 혹은 졸업하고 뭐 중소기업 연구소에 취업하실 때 내가 인공지능 개론 때 워드 파일을 쭉 살펴보니 이런 것들을 배웠었구나 라고 하면서 면접 시 딱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 용어 기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석사에서 연구하실 때 맞다 informed search 알고리즘이 있었지 요런 거 내가 이용해가지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게 면접도 준비하시고 연구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비교 참고 자료로 하나의 네트워크 플로우로 DFS와 BFS 그리고 균일 비용 탐색과 그 다음에
또 A스타 알고리즘 요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사진 찍어 놔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눈 감고도 많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중장기적으로 그 과목을 정말로 좋아하는 학생이 되려면 스스로 먼저 많이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교수자가 알려주는 지식이나 내용 말고도 그것을 확장해서 창의적으로 내 도메인에서 혹은 지금 풀어야 되는 사회적인 이슈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걸 자꾸 커넥트, 연결해보고,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기계적으로 그냥 노트에 푸는 거 말고, 때로는 눈 감고, 혹은 머릿속으로, 아,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시고, 스스로 재밌다라고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점도 중요하고 또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 영상은 A스타 알고리즘과 균일 비용의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 DFS, BFS의 비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류의 탐색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